병갑을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자,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네요. 계약명의신탁. 얘는 수탁자가 등기만 받죠.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하지만 이놈은 계약까지 하죠. 그래서 제목이 계약명의신탁.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고. 자, 그러면 실명법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자,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암놈. 그러면 갑이 을한테 신탁했다. 맹태 약정. 왼쪽 놈이 신탁자일 거고 등기 박은 놈이 수탁자가 되겠죠. 우리 실명법은 명의신탁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도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너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 아니야. 소유자는 왼쪽 놈, 암놈, 신탁자가 소유자. 물권행위 유인론이에요. 매매가 무효 취소해제로 날아가면 을등기도 무효. 매매가 무효면 을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물권행위 유인론. 그게 그대로 작동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그럼 끝나. 그러면 실명법 끝나. 이것만 하면 끝나. 보면 알아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신탁자. 자, 수탁자가 등기가 돼 있으니까 병이라는 삼자한테 팔아 제끼겠죠. 실명법. 수탁자로부터 산 삼자는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삼자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수탁자로부터 산 삼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넘버 2. 그래서 수탁자로부터 산 삼자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소유권 취득. 넘버 2. 매사 우대본 반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등기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반사로 보면 불법 원인급여 걸려서 회복이 안 되잖아. 하지만 대법원 반사로 보지 않아. 그래서 등기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신탁자가 항상 등기 회복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약정 무효로 모든 삼자한테 들이댈 수 없어요. 왜? 이놈이 무조건 소유자죠. 소유자한테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수탁자였던 사삼자한테는 무조건 들이댈 수 없다로 끝나. 설사 이놈이 악의의 삼자라 하더라도 소수로는 결정돼 있어. 악의도 소유자죠.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될 수 없다. 자, 이제 그러면 양자간, 삼자간,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이 세 개를 지금부터 잡을 거예요. 딴 거 안 해. 이 세 개만 잡아요. 여기서 80% 나오니까. 양자간,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의 이 세 개만 꽉 잡아요. 80%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한번 좀 봐드릴 거고. 자, 지금부터 이 세 개에 집중합니다. 양자간은 삼자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자간의 절반을 하는 거예요. 양자간이. 자, 그러면 자 집중해요. 실명법 명의신탁은 주로 사례 문제로 나오고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대부분 명의신탁 버립니다. 대부분 수험생 어려워요. 버려요. 여러분은 버리지 말자. 양자간, 삼자간 등기하고 계약명의신탁 선의는 한번 들이대보자. 뻔히 정답쯤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갑니다. 갑이을한테 명의신탁 했어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왼쪽 놈 적어놨죠? 그러면 양자간이 나오면 1번부터 5번 들이대기 전에 갑을 그리고 신수 줬고 약정 무, 등기 무, 소유자는 너, 소자 적어놓은 거예요. 무무소 적어놓고 들이대자겠어요. 1번부터.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무무소 적어줬어요. 자, 1번. 신탁자 갑은 오른쪽 놈 수탁자에게 과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항상 이따 없다 내가 찾아내야겠죠. 무효 등기죠. 소유자죠. 소유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청이에요.
말소 대신 진정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로 끝나요. 이유 갑이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등기 말소 청구나 진정명의 이전 등기는 같은 말. 갑이 소유자죠. 이게 답이라고.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청.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니까 말소 대상이죠. 즉 신탁자 갑이 부동산 100억을 을한테 명의시탁했는데 곧 죽을 것 같대. 그러면 등기 회복하고 죽어야 되죠. 그래야 이쪽으로 상속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소유권 회복하느냐? 말소로 회복해라. 말소로. 따라서 너는 소유권에 대한 물청으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소로 회복해야지. 넘버 원, 신탁자 갑은 오른쪽 놈 그림 보면서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시탁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로 을을 상대로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 원. 절대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로 회복해야지. 너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 나 죽을 것 같아. 안 됩니다. 뭘로 회복해라? 말소로 회복해라. 무니까 해지란 말이 안 나올 거고, 얘 부당이득 아니에요. 소유권 없는데, 소유권 없는데 뭔 부당이득이야. 중요하지 않아. 해지가 나오든, 부당이득 반은 둘이 꼭 나와요. 해지가 나오든, 부당이득 반에는 중요한 건 이거야. 을을 상대로 신탁자는 절대 너 나한테 이전 등기 넘겨 할 수 없다. 말소로 소유권 회복해라. 말소로. 절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넘버 원. 우리 정답의 30%. 갑은 을한테 절대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정답의 30%. 자, 맞죠? 수탁자 을이 제3자한테 팔아제낍니다. 제3자는 수탁자로부터 산 놈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소유권 취득. 넘버 2. 이 두 개만 하면 정답 지문에 60%예요. 60%. 진짜예요. 제가 기출 다 씌워봤어. 60%. 수탁자 상대로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이따 하면 X지문, 정답지문. 그 다음에 수탁자로부터 산 3자는 악이라도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계속 장난쳐. X.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시탁 갑니다. 양자간보다는 3자간하고 계약명의시탁이 가장 잘 나와요. 자, 그러면 명의시탁은 사례 문제로 나와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토지 소유자가 매도인 맨 왼쪽으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병소유 토지를 갑이 매수, 매매계약은 갑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맨 왼쪽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병소유 토지를 갑이 매수합니다. 그런데 갑이 병한테 부탁한다는 두 글자가 떠요. 뭘 부탁하느냐? 병, 나한테 등기 넘겨주지 마시고 내 수탁자 을한테 이렇게 등기 좀 넘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이라는 두 글자가 또. 그래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갑을이 명의서 약정을 했을 거고 등기 박은 놈이 무조건 수가 될 거고 이놈이 신이 될겠죠. 그러면 병갑을 신탁자가 매매계약은 했지만 등기를 지수탁자 을에게 다이렉트 중간생략형으로 간 형태. 이게 세 사람, 3자 세 사람 간 수탁자한테 등기만 부탁했죠. 그래서 3자 등기 명의시탁. 동네 파가시고 병갑을 딱 적어놔요. 왼쪽은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매도인이 될 거고 이놈은 매수인이 될 거고 신탁자, 수탁자가 돼요. 그럼 내가 적을 건 병갑을 꼴랑지가 뭐예요? 매매 약정. 여기는 뭐다? 매매. 적을 시간은 없어 이런 건. 당연히 왼쪽은 매매계약, 오른쪽은 갑을 매매시탁 약정이에요. 자, 그러면 또 똑같아요. 1번 지문 들어가기 전에 그림 그려. 병, 갑을 을 옆에 등기 받고 이거 적는데 0.1초 등만 적어도 돼요. 신수 적어요. 그 다음 뭘 적는지 내가 외운 걸 접목시켜. 이거 적어놔야 돼.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갑 아니라니까. 소유자는 뿅. 왜? 소유권 등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놈은 왼쪽 놈은 병이 되는 거야. 자, 3자간 등기 매입신탁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병갑을 적고 신수 적고 등기받은 무조건 수탁자니까 병갑을 신수 적고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여기까지 적은 순간 이 문제를 풀 확률이 80%가 돼요. 이걸 적을 수 있으면. 그림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 무무 소유자는 뿅 밑에 소자 적으면 이 문제를 풀 확률이 80% 높아져요. 그런데 이 그림을 못 그린다. 그러면 못 푸는 거지. 그림 자체를 못 그리는데 어떻게 풀어? 버려야지. 버릴 분은 아예 공부하지 마. 아예. 근데 할 분은 저같이 해야 돼. 병갑을 신수 줬고 이거 외워야겠죠?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무무소 적으면 지문에 2개 3개는 여기서 걸려요. 진짜예요. 무무소에서. 자 이제 갑니다. 약정무효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맨 왼쪽은 매도인 뿅이 솔자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 지문이 또 맨 왼쪽 놈 병은 맨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질문이 있다.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있다 없다를 내가. 그러면 너는 소유자구나. 얘 등기는 무효 등기구나. 무효 등기니까 소유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여기 있네.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대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양자간 매입하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자를 적을 수 있으면 이 지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소유자 무자 적어놨죠. 무효 등기는 항상 말소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병은 소자 적어놨으니까 소유자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지문 해결했어요. 뿅! 소유자 하면 이 지문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얘기냐? 갑은 하나 더 적어놔야 돼. 이 매매는 유효라는 거, 유자를 적어놔야 돼요. 들이대기 전에.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소자 적으면 하나 더. 매매는 유효. 그러면 유효 관련해서 무슨 질문이 나오느냐? 이 매매 계약이 유효니까 갑, 등기 주세요 할 수 있다. 병은 등기 줄 채무 있다. 있을 이유가 2개 질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스토리를 얘기하면 신탁자 갑은 죽기 전에 등기가 지금 을 앞에 돼 있으니까 회복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매매 계획이 유효니까 왼쪽 병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 이렇게 청구해야지, 오른쪽 수탁자를 상대로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로 수탁자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원. 또 나왔죠. 신탁자는 그림 보면서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매사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결론.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줘. 절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좀 전에 양자간에서 했죠. 똑같다고. 이놈이 계속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넘버원이지. 사방돼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신탁자 갑은 지가 죽을 때 왼쪽 병한테 소유권 달라고 해야지 오른쪽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유는 무효인 매입사건 해지란 말이 안 나오고 이놈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없어. 부당이득. 그래서 이유는 그건데 이유 몰라도 돼. 결론.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하든 절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절대 신탁자 갑은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막 외워버려요. 절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중간은 이 둘 중 하나가 뜨니까.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 이전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왼쪽 매도인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야 돼. 그래서 지문 2개. 이 매매는 유효. 유자까지 적어놔야 이 지문 2개가 그대로 풀리는 거예요. 여기다 매매 유.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소 적어놓고 병 적고 여기다 매매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유. 그래서 있을 유. 신탁자 갑은 왼쪽 놈 매도인 병을 상대로 병, 나 죽을 것 같아. 너 빨리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할 수 있다. 있을요. 채권 주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맨 왼쪽 놈 병은 오른쪽 놈 신탁자 가물 상대로 이전 등기 해줄 채무? 의무? 있다. 주세요. 채권이 있다. 줄 채무 있다. 있을유에서 나와. 있을유. 채권 주세요. 등기 넘겨주세요 할 수 있다. 등기 줄 의무? 있다. 그러면 매매가 유효다. 매매가 유효다. 유자 적어놓으면 저 지문 두 개가 주세요 할 수 있다. 줄 의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야. 갑이 병을 상대로 병, 나 죽는데 너 빨리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야겠어. 들어갔죠? 그럼 병은 착한 사람이면 아까 그 지문이 나오는 거야. 갑이 죽는데 너 빨리 무효 등기 말소해. 아까 그 지문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한 후 이렇게 이전 등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은 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 가만히 있는다. 그럼 어떡해? 목마른 놈이 우물 파야지. 대위. 그래서 대위 지문이 하나 떠요. 이때 병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목마른 신탁자 갑이 왼쪽 놈 병, 지채무자겠죠. 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세트로 하면 되죠.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래서 병이 움직이질 않아. 그럼 어떡해? 병을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박아서 그 다음 죽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아빠 박수. 등기 넘어가고 돌아가셨구나 박수. 그래야 박수 먹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지문 매매가 유효다. 그래서 주세요. 병한테 주세요야지. 절대 을한테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없다. 주세요 할 수 있으니까 줄 채무 있다. 자, 또 나왔죠. 수탁자 을이 제3자 갑을 뱅게 정이 나오겠죠. 이제 정이 나와요. 3자겠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이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또 나왔죠. 그러니까 맨날 이놈하고, 자 봐요. 이놈하고 다 걸리죠. 경매시탁에 또 나와. 그러니까 넘버 2, 넘버 1인 거예요. 자, 해버릴게요. 수탁자율이 저 단어가 또요. 자의로. 자의로가 뭘까? 스스로자 의사의. 스스로의 의사로. 또는 자진하여 이렇게 나와요. 수탁자율이 자의로 스스로의 의사로 자진해서 왼쪽 놈 신탁자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줘.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을이 스스로의 의사로 등기 넘겨줬다. 어차피 갑은 무효등기 말소하고 왼쪽에서 이전 등기를 받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을이 스스로 넘겨줬다면 실체관계 부합 유효. 그래서 맹신탁에서 자의로 자진하여 이 단어가 뜨면 무조건 이등기 유효. 무조건 실체관계 부합 유효. 자의로 자진하였던 무조건 유효. 자, 그러면 3자간 등기 맹신탁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입니다. 전부. 이걸 한 문제를 맞히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고 병갑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못 그리면 아예 못 그립니다. 병갑을 신수, 꼴랑지,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매는 유. 무소유. 이걸 적을 수 있으면 이 문제 풀려요. 그 다음에 외울 건 딱 두 개지. 절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해지든 부당이득 반인이든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수탁자로부터 산 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얘니까 병이 주어로 나오는 병은 소유자니까 무효등기죠. 적어놨으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 이전 등기는 가능해요. 진정명 이전 등기하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소유자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내가 소유자면 할 수 있어요. 소수로는. 그래서 3자간 등기 맹신탁. 여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거 하나 반드시 해야 되고 앞에 놈, 이놈. 소유자는 누구, 병. 이 세 개를 반드시 해야 돼.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소유자는 병. 이거 하시고 이거 절대로 신탁자는 수탁자, 을을 상대로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이든 절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해라. 오른쪽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나머지는 유. 주세요. 할 수 있다. 줄. 채무 있다. 대위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계약명의신탁 갑니다. 계약명의신탁. 동매가 매도인 병이 선이, 악이, 매매가 아닌 경매. 동매는 세 군데로 나뉘어. 가장 중요한 건 매도인 선이에요. 자, 선의를 알면 경매를 알게 돼요. 지문이 99% 똑같으니까. 병, 소유, 토지를 이렇게 시작돼요. 갑이 취득하고자. 일단 순서대로 그래야 돼. 우리 시험 좀 이렇게 나와요. 병, 소유, 토지를. 그러면 병이 맨 왼쪽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매도인이 돼요. 취득하고자 갑이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이렇게 시작돼. 돈 준 놈이 신탁자. 돈 받아서 계약하러 간 놈이 수탁자예요.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등기까지 박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병, 을, 갑이 그림이 그려져요.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왼쪽에 배치돼. 매매계약 한 놈이 여기에 배치돼. 그러면 을이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박았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정했다. 그 다음 갑이 을한테 매수자금 5억을 주면서 매수자금 주면서 부탁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병, 을, 갑이야. 그러면 여기가 매매고 갑을이 약정. 꼴랑지. 그럼 등기 박은 놈이 수. 들이대기 전에 이거 적어야 돼요. 신. 자, 그러면 반드시 나올 게 이 병이 과연 이 맹타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나와.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병 이렇게 나와. 모르는 병으로부터. 그러면 매도인 병이 선이란 얘기예요. 매도인 병이 선이. 그러면 동매를 파게 돼요. 실명법, 명의신탁 사례 문제가 나오면 이 사례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박았구나.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이 첫 번째 동네. 병, 을, 갑. 을은 수탁자죠.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박았구나. 그래서 제목이 계약명의신탁.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제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 자, 여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정중배우자 특례 그쪽에 해당되지 않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선이라도 무효. 약정은 무효. 여기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뿅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약정은 무효. 하지만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외워야 돼. 누가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 이걸 외워야 돼. 이게 넘버원이에요. 여기서는.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선이라면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유소 적어놔야 돼. 약정은 무 적어놔야 되고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소자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계약명의신탁 매도인 선이 또 80%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기까지 적을 수 있으면. 병을 갑 순서대로 적고 신수 적고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 을이 소유자. 소자 적어놓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갑니다. 자, 지문 이따 또 골라봐요. 약정은 무효야. 약정은 무효야. 약정은 무효야. 하지만 느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걸 외우라고.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자,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 거야. 맨 왼쪽 놈 병은 오른쪽 놈 그림 보면서 수탁자에게 과연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등기 유효죠. 유효는 말소 대상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을은 소유자죠. 유효 등기니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수탁자가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아까 병은. 하지만 지금은 을이 소유자죠. 유효 등기죠.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신탁자 갑은 왼쪽 놈 수탁자 을에게 해이지든 부당이득 반에 또 나왔죠? 신탁자 갑이 수탁자 을에게 야, 소유권 나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똑같죠. 넘버원. 이유는 얘가 확정 소유자예요. 확정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간 놈은 두 놈이 나와. 해이지든 부당이득 반 중요하지 않아. 절대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없다. 왜? 확정 소유자니까. 자, 봐요. 대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하지만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못해요. 부동산 자체 반환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을이 소유자니까. 대신 너 법이 이거 법 조문이에요. 을이 소유권 먹는 것은 법이 나한테 소유권 먹였잖아. 그러면 내가 준 5억 매수 자금은 나한테 돌려줘야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신탁자 갑은 왼쪽 놈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 달라고는 못해. 하지만 내 돈은 줘야지. 매수 자금 내가 준 돈 5억은 돌려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 자금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소유권은 절대 달라고 못해요. 매수 자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자, 또 나왔죠. 수탁자율은 등기 밖에 있으니까 항상 팔아 제낄 수 있어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 수탁자로부터 산 3자는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또 나왔죠. 사방대에서 얽히니까 이 두 놈이 넘버원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방대 다 얽히니까. 자, 다른 질문. 계약명의상 선의는 다 합니다. 한번 다 들어봐요. 자, 메이드인 맨 왼쪽 놈 병의 선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을하고 계약 체결 당시. 따라서 처음에 몰랐다면 그 후 알게 됐다라 상관없죠. 을 소유권 취득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 신탁자 갑이 맨 오른쪽 그림 보면서 수탁자 을에게 내 돈은 줘야지 이 부당이득 매수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가지고 지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유치권으로 들이댈 수 있느냐. 절대 유치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이유 부당이득 반환 채권 빚자가 없죠. 결련성이 없어요. 결련성이 없기 때문에 명의수탁 동네에서 유치권 나오면 무조건 부정으로 끝납니다. 채권은 무조건 이 채권이 나와. 명의수탁에서 유치권 나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비용 채권이 아니니까. 자, 또 나왔어. 수탁자가 자의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넘겨줬죠. 자의로 나오면 무조건 이 등기 이슬료 소유권 취득 신탁자. 하나 더. 수탁자가 팔아 매각 후 나온 처분대금을 신탁자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이거 역시 무효예요. 매자 약정도 무효고 너 이 땅 팔아. 그 돈 나한테 돌려줘. 이 약정 역시 무효. 그래서 수탁자가 매각한 후 나온 처분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역시 무효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해봐요. 계약명의수탁 선의가 제일 잘 나와요. 3자간하고. 자, 신탁자 갑, 수탁자 을, 그 다음에 한 놈이 더 나와. 제3자. 그러면 갑을 병이 있으니까 정이 나오겠죠. 새로운 명의수탁 약정이 단어가 뜨게 돼 있어. 신탁자 갑하고 수탁자 을하고 정이라는 3자 간에 새로운 명의수탁 약정. 저 단어가 반드시 떠요. 그러면 이 새로운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 지금 수탁자한테 등기돼 있는데 갑이 그동안 등기 받고 있느라고 고생했어. 내가 정한테 이제 등기 맡길 거야. 너는 정한테 등기 좀 넘겨줘. 그래서 정 앞으로 새로운 명의수탁자겠죠. 이제는 새로운 명의수탁자 정한테 을이 등기를 넘겨줘. 그러면 수탁자 을이 제3자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야. 그러면 이 3자 정은 이제는 누구다? 새로운 갑의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수탁자니까 수탁자 등기 무효 소유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은 새로운 명의수탁자가 됐기 때문에 얘 등기 무효 얘는 소유권 없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요. 수탁자로부터 등기 넘어갔다 보호되는 3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많이 떠요.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 그러면 무예요. 무. 소유권 없다. 부정. 보호받는 3자 아니에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 자, 일단 별세겠다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몰랐다. 선의가 나오면 일단 매도 약정은 무효. 하지만 뭘 해온다? 이걸 해온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병은 소유자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소유자 상대로. 그 다음에 신탁자 갑도 수탁자를 상대로 이전 등기 부동산 등기 이딴 거 할 수 없다. 대신 내가 준 매수자금은 돌려줘 할 수 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계약및 신탁 선의의 경우 첫 페이지죠.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이걸 외워놔야 돼. 이거 수탁자가 소유자인 을한테는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아까 우리 세트로 하면 되죠. 절대 신탁자는 수탁자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벌써 세 번째 보고 있잖아. 그 다음에 이놈도 수탁자로부터 산 놈은 선악불문 무조건 소유권 취득. 정 안 되면 정답쯤 얘가 60%니까 이 두 지문만 해결해봐요. 나머지 어려우면.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제 노란색을 안 박은 거야. 누가 소유자인지, 그 다음에 이 두 지문. 절대 소유권 달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어렵지 않으니까. 자의로 나오면, 자진해 수줬어. 괜찮아. 유효 소유권 취득. 새로운 명의 수탁자야? 너 등기 무효야, 임마. 수탁자니까. 소유권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처분 대금을 신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 이거 역시 무효. 이거 역시 안 도와줘요. 매수대 약정도 무효고, 매각 후 처분 대금 돌려주라는 약정도 역시 무효. 느낌 가지시고. 느낌. 자, 악의는 건너뛰고. 경매는, 괜히 지었네. 방금 본 결론이 똑같아요. 매도의 선의하고 병, 을, 갑. 얘가 등기 박으니까 무조건 수가 될 거고, 돈 준 놈, 매수자금을 줬다. 그 놈이 신탁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탁자 등기 유효, 얘가 선인 경우죠. 매매, 선인 경우. 수탁자가 소유자. 약정은 무효지만 수탁자 등기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 매도인 선인 경우. 이 결론이, 이게 매매관이, 이 자리가 매매관이 경매로 들어갔다. 이 결론이 똑같아요. 모든 지문이 다 똑같아요. 아까 본 지문이 경매에서 똑같아. 단지 하나만 차이가 있어. 하나만. 경매로 물건이 날라갔죠. 이 아파트가, 이 토지가. 이놈이 매각 사실을 한 악의의 자라도 이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경매로 물건 날린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매각 사실을 한 악의라도 수탁자 가운데 놈 을이 소유권 먹는데 아무런 영향사항이 없다. 변경사항이. 그래서 이게 정답 지문이에요. 경매는. 악이라도 을 소유권. 이놈은 이제 낙찰받았겠죠. 경매니까. 그래서 매각 결정 후 등기 박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낙찰받은 을이 소유자예요. 아까 매수인이 된 을이 소유자 똑같아요. 매도인 선의하고 경매는 똑같다. 단지 차이점. 매매의 경우에는 악의에는 완전히 결론이 달라져 버려요. 3자간 등기 매입이 작동되는데 경매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악이라도 아까 그 결론이 전혀 바뀌지를 않는다. 자, 정중배우자 특례. 그래서 가장 중요한 3자간 등기. 3자간을 알면 양자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매입사 가장 중요한 선의. 선의를 알면 경매를 알게 돼요. 경매. 그래서 가장 중요한 3자간하고 계약매입사 선의에 집중한 거예요. 이 두 문제가 나오면 꼭 해보자. 정 안 되면 신탁자 갑의 의뢰상들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그 지문만 봐. 나머지는 물음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탁자로부터 산 3자는 무조건 소유권자 그 지문만 보고. 왜? 그 두 지문이 60% 정답 지문이니까. 거기다 장난치니까. 아셨죠? 포기하지 말고. 자, 정중배우자 특례. 내가 내 배우자한테 매입시탁합니다. 정중이 정중원, 정손한테 매입시탁합니다. 탈법 목적이 없어야 돼. 이거 확인해야 돼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만 이 매입시탁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매입시탁했다. 근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단어가 있으면 동네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동네로 가는 거 양자간으로 반드시 확인해 주시다. 자, 그러면 가장 쉬운 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지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역시 무효라는 거. 두 번째, 내가 감남이 을유리한테 매입시탁했는데 무효겠죠. 그 후 둘이 이성이라서 혼인해버렸어. 그러면 원래는 매입약정 무효인데 둘이 결혼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유효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유효로 바뀌느냐? 결혼한 때로부터. 혼인한 그때로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1년 전 매입시탁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지문. 그래서 혼인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유효. 소급하지 않는다. 소급 유효되지네. 외워야 돼요. 혼인한 그때로부터 소급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중배우자. 배우자도 나오고 정중도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볼게. 이 두 놈이에요. 두 놈. 이 놈이 정답지문. 노란색이.
갑, 남이, 배우자, 을녀에게 명의시탁 약정. 그러면 신이고 등기박은 오른쪽이 수가 되겠죠. 탈법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명의시탁 약정은 유효. 자, 유효니까 이 등기도 유효가 되겠죠. 문제는 우리 대법원이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두 사람 대내적 관계,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를 분리시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두 사람 사이. 대내적 관계에서는 누가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 하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이걸 외워놔야 돼. 두 사람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지만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박혀 있는 수탁자가 소유자. 따라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판례 제3자가 불법 점유합니다. 자, 병이란 놈이 불법 점유예요. 신탁자 맨 왼쪽 놈 갑은 불법 점유한 3자 병 상대로 지가 소유권에게 한 물청 돌려줘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자, 왜 그럴까요? 신탁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외적 3자에 대한 관계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고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탁자는 재산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정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 지문은 직접이라는 두 글자를 항상 놓쳐요. 다행히. 그러면 우리 몰라도 직접 나오면 동그라미 하고 안 돼. 직접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찍어버리면 돼요. 다행히.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할 때 신탁자 갑은 제3자 병을 상대로 지가 직접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제3자에 대한 관계의 신탁자는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 X, 물청 X예요. 소유자의 수탁자를 대위에서 해라. 대위에서. 그래서 직접 한데 대위. 대위는 나온 적 없고 여기만 나와요. 직접이 나오니까 직접 나오면 할 수 없다. 이유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 거예요. 자,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골라봐요. OX 34회 작년 거예요. 원래 제가 작년 문제는 안 하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명의상 돌고 도니까.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상 연도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실명법이 적용되는 그 의미밖에 없으니까 그냥 연도 날짜도 빼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배우자 을하고 지소유 건물에 대해 명의상 약정을 하고 그러면 갑이 여기 반드시 해야 돼. 배우자 을인데 문제는 여기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회피할 목적으로 즉 정중배우자 유효특례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넘어가봐요. 배우자구나. 유효명의신탁이구나. 예단하지 말아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기 동그라미 빵해야 돼. 배우자라고 명의신탁. 갑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 여러 개 밑줄하죠. 그러면 그는 그러는가? 왼쪽이 갑, 오른쪽이 을.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무효예요. 그러면 적어놔. 자, 들이대기 전에 여기가 꼴랑지니까 양자간이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암놈, 무소를 적어놔야 돼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갑 이렇게 적어놔요. 이렇게 무소 적은 상태에서 들이댑니다. 1번 그림 보면서 왼쪽 놈 갑은 신수 적어놔야겠지. 신수 등기 박은 놈이 수니까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얘는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얘가 소유자니까 소유자는 있다. 말소 대신 진정명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중 하나죠. 청구할 수 있다. 그중 하나죠. 2번. 왼쪽 놈 신탁자 갑은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잠깐! 신탁자 갑이 오른쪽 놈 수탁자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절대 없어요. 절대로 신탁자 수탁자를 상대로 말소로 해보게 해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든 해지든
결론 중에요. 이전 등기 할 수 없다. 정답. 넘버 원에서 바뀌었잖아요. 그걸 제가 하기에 3, 4를 한 거예요. 어차피 계속 이놈이 정답이야. 삼자간이든 계약명의신탁. 진짜예요. 자, 3번. 왼쪽 놈 신탁작업은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해지가 나오든 부당이득 반환 이게 중요하지 않다 했어. 여기가 중요하다. 상대방 신탁자 왼쪽 놈 갑은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대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잇따라 끝난 2번이 X지문인 거예요. 해지든 부당이득 반환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 절대로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청구할 수 없어. 말소로 해보게 돼. 말소. 자, 4번. 그림 봐요. 수탁자가 병이라는 놈한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면 을로부터 산 병이니까 삼자가 되겠지. 수탁자로부터 산 병. 이놈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연결됐죠? 수탁자로부터 산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자, 넘버 1, 넘버 2 다 나와요. 실명법 나오는 거 빤하다고. 정답 지문은 여기서 다 바뀌어요, 진짜. 자, 5번. 이런 거 흘러가. 우리 병한테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나 봐. 이 을은 왼쪽 신탁자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부담한다. 물음표 하면 되지. 여기서 정답 그러면 읽을 일이 없죠? 이런 거 영향가 없어. 하지도 마. 아, 당연히 배신 때렸으니까 불법행위 책임 부담하겠지. 몰라도요. 5번은 복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 결국 1, 2, 3, 4에서 정답 지문을 고르는, 1번도 정답 지문 안 나와요. 1번도. 대부분 정답 지문은 2번, 3번, 4번에서 나와요. 그 다음 누가 소유자인지. 3자간 등기나 계약명의신탁 선의의 경우 정답 지문은 누가 소유자인지. 그 다음 수탁자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수탁자부터 산 놈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 여기서 정답지 60% 바뀐 이유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OX 골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탁자는 오른쪽 놈 수탁자를 상대로 절대로 너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말소로 해보게라. 또는 진정명의 이전 등기로 해보게야지. 절대 수탁자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수탁자로부터 산 이놈은 무조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 몇 가지만 명의신탁 정확히 해놓으면 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할 수 있다. 갑 소유자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내 상대방이 소유자다? 할 수 없다. 내가 소유자면 스스로 할 수 있고, 내 상대방이 소유자면 나는 할 수 없고,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이것만 달달달달 해봐요. 달달달. 3자간 계약명의신탁 선의. 해필 아기가 나버렸다. 그럼 어떡해. 아기가 나오면 뭐 찍어야지 뭐. 아기는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자, 아기.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병이야. 병을 갑에서 똑같아요. 3자간으로 가. 약정무효 등기무효 병을 갑의 계약명의신탁 두 번째 동네니까 병을 갑이죠. 병 수탁자가 계약도 하고 등기도 받겠죠. 병을 갑이에요. 그러면 갑을이 신 수 매도인이 될 거니까 이놈이 악이야. 매매사 악이. 그러면 아까 선의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3자간이 작동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등기하면 소유자는 병이 되는 거야.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악의는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소유자는 병. 소유자가 중요해. 병이 소유자. 을은 소유자 아니에요. 이 매매가 유일하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서로 돌려줄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거절할 수 있다. 어딨어? 거절할 수 있다.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에. 그래서 악의가 나오면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왼쪽 놈. 아까 배웠던 3자간을 작동시키면 돼요. 근데 악의는 잘 안 나와요. 종합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단 3자간하고 계약명의신탁 선의. 그럼 경매까지 풀어지니까 완전히 그것만 한번 달달달 해봐. 악의가 나오면 그냥 3자간을 찍어버려.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왼쪽 놈. 약정무효, 등기무효, 소유자는 뿅.
뿅 똑같아. 을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선이만. 그래서 오케이. 이로써 7월 과정 마칩니다. 다음 주 이제 9월이죠. 9월 백선. 백선에 지금 정답이 없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거기 수록 안 했어요. 끝난 때 제가 정해 줄 거니까 그 질문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실력을 테스트 해봐야 돼. 과연 OX를 지금 거기가 다 별 3개 왕들일 건데 아직도 막 힘들어. 그러면 아직도 공부가 안 된 거겠죠. 최소 지금 시점에 그 별 3개의 왕들 지금 OX가 막 골라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 딱 정해놓고 물론 지문이 다 중요한 거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한 20문제씩 한번 풀어봐요. 파트별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PPT로 해설 들어갈 거니까 꼭 한번 풀어보고 와요. 그러니까 헷갈린 지문은 뭘 보고 한다? 필수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OX를. 아니면 기존 우리 특강서에 다 있어요. 특강서에. 중요한 거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제 해설 들으면 되는 거예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봬요.